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흥미진진한 소식을 하나 파헤쳐 볼까 합니다. 2026년 5월 21일, 그러니까 바로 최근에 엄청난 뉴스가 하나 터졌죠. 미국 정부가 미래 첨단 기술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판돈을 걸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베팅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20억 달러. 하나로 치면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 숫자는요, 그냥 흔한 정부 예산안이나 보조금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전략이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당연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미국 정부가 평소처럼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주는 방식을 버리고 갑자기 벤처 캐피탈리스트처럼 공격적으로 민간 기술 스타트업들의 지분을 직접 사들이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거대한 큰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파트, 20억 달러의 거대한 베팅입니다.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최고 사양의 슈퍼컴퓨터로 수백 년 동안 끙끙대며 풀어야 할 복잡한 계산을 양자 컴퓨터는 단 몇 초? 네, 단 몇 초 만에 끝내버립니다. 이건 그냥 컴퓨터가 좀 더 빠르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죠. 바로 이 압도적인 연산 능력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일명 궁극의 암호 해독기로 불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금융거래, 국가기밀, 군사통신망,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모든 현대 보안 체계가 이걸로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판을 뒤엎는 게임 체인저죠. 미국 정부가 왜 이렇게 조급하게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했는지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투자자로 변신한 정부입니다. 이 움직임을 일명 인텔식 지분 투자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상무부가 딱딱한 관료 조직의 허물을 벗고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벤처 캐피탈처럼 행동하고 나선 겁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2025년 8월에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인수하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었는데 바로 그 방식을 이번 양자 컴퓨터 산업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보조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지분을 직접 가져가는 거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 돈을 주고 지분을 받으면 도대체 뭐가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권, 즉 핵심 IP를 확실하게 꽉 쥐고 기술 개발의 방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 안보랑 직결된 초격차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미국 땅에 꽁꽁 묶어둘 수도 있죠. 게다가 나중에 이 기술이 대박이 나서 상용화되면 그 막대한 재무적 수익까지 정부가 나눠 갖겠다는 겁니다. 정말 치밀하고 똑똑한 전략 아닌가요? 세 번째 파트, 이 거대한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전체 20억 달러 펀드 중에 무려 절반, 그러니까 10억 달러가 딱 한 곳, 바로 거함 IBM에게 돌아갔습니다. 진짜 엄청난 비중이죠. 그 다음으로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3억 7,500만 달러를 가져갔고요. 남은 약 6억 3,800만 달러를 7개의 스타트업과 호주 기업 디락이 나눠 가졌습니다. 아니 근데 IBM은 대체 무슨 이유로 혼자서 저 거대한 파이를 싹쓸이한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앤더슨 파운드리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IBM이 정부 돈 10억 달러만 받은 게 아니라요. 자신들도 똑같이 10억 달러를 더 내겠다고 매칭 투자를 약속한 겁니다. 총 20억 달러가 쏟아부어지는 이 프로젝트로 뉴욕주 올버니에 미국 최초의 양자 반도체 전용 제조 공장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양자 기술을 그냥 연구실 설계도로만 두는 게 아니라 아예 미국 안에 거대한 하드웨어 공장으로 못 박아버리겠다는 확고한 의지인 셈이죠. 자, 그럼 선택받은 9개의 기업 리스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하드웨어와 제조를 담당하는 그룹에는 방금 말씀드린 IBM과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순수 양자 컴퓨팅 전문 기업인 D-Wave, 리게티, 사이퀀텀, 인플렉션, 아톰 컴퓨팅, 퀀티뉴엄 이렇게 6개 스타트업이 각각 1억 달러 안팎의 든든한 실탄을 챙겼습니다. 아, 그리고 유일한 해외 기업이죠. 호주의 양자 스타트업인 디락에게도 3,800만 달러가 배정되면서 글로벌 협력의 끈도 놓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파트, 지정학적 안보 위협입니다.
드디어 이 모든 움직임에 진짜 속내를 들여다볼 차례네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는요. 이 천문학적인 돈잔치 이면에는 바로 중국과의 피말리는 기술 패권 전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양자 기술 주도권을 잡으려고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선 이게 엄청난 위협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양자 컴퓨터는 궁극의 암호 해독기라고요. 이 무시무시한 기술을 상대방에게 먼저 뺏긴다? 그건 국가 안보가 송두리째 날아간다는 뜻이니까요. 미국은 지금 방어벽을 미친 듯이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악관도 이번 투자로 끝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조만간 양자 컴퓨팅 산업 육성과 빡빡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담은 완전히 새로운 양자 행정명령이 떨어질 거라고 해요. 한 손으로는 돈을 쏟아부어서 산업을 키우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 귀한 기술이 적대국으로 한 방울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철통 같은 법적 방어막을 치겠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 파트, 시장의 환호, 그리고 납세자의 우려입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는 축제 분위기였죠. 주요 양자 테마주들이 하루 만에 15%에서 20%씩 미친 듯이 폭등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시선은 꽤나 싸늘합니다. 상용화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아직 돈도 못 벌고 있는 극초기 스타트업들한테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을 쏟아부어 지분을 산다? 이거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냐는 타당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꽤나 민감한 정체적 이슈까지 엮이면서 이목이 쏠렸는데요. 지원금을 받은 스타트업 중에 싸이퀀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 캐피털이 소수 지분을 투자한 상태였던 거죠.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트럼프 주니어는 협상에 단 1%도 관여하지 않은 단순한 패시브 투자자일 뿐이다 라고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가 얼마나 깐깐한 정치적 검증의 무대에 올라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해프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상무부는 납세자들의 이런 리스크 우려에 대해 나름의 확실한 방어 논리를 펼칩니다. 바로 철저한 분산 투자입니다. 특정 회사나 하나의 기술 방식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술을 연구하는 9개 기업에 골고루 돈을 뿌림으로써 실패할 위험을 최대한 쪼개고 분산시켰다는 거죠. 정부 나름대로 철저하게 납세자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해칭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 세금으로 베팅한 이 20억 달러의 승부수는 과연 훗날 미국의 안보와 미래기술 패권을 완벽하게 지켜낸 신의 한 수로 역사에 남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뼈 아프고 값비싼 실험으로 끝나버릴까요? 양자 컴퓨터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 판이 어떻게 굴러갈지 우리 함께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죠.